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예, 명절 잘 보내셨죠? 예, 그냥 푹 쉬었어요. 예, 네, 저도요. 예. 우리 학교가 개학을 좀 늦게 하는 거죠, 그죠? 저희 당장 오늘 하는 학교도 있고, 다음 주에 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그냥 조금 늦는 것 같긴 해요. 늦는 것 같아요. 예. 네. 뭐, 겨- 일단 네. 어차피 뭐 학교 가는 날은 똑같으니까. 예. 아, 뭐 좀 준비하느라고, 네. 바로 좀 전에 했는데, 네. 아, 선생님, 이거 소설이 뒤에 이어지는 건가요? 그쵸. 계속 어, 쓰는데, 네. 예,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저기 더 별로 나가지 못했어요. 음, 근데 이런 거 하나, 주제를 잡고 있으면, 네. 시간 잘 가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막 예, 굉장히. 아, 선생님, 뭐, 잠시만요. 예. 네, 잠시만요. 음.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기획적인 예. 네. 소재는 그림처럼 장면. 선생님, 선생님 얘기 먼저 꺼내보세요.
네, 잠시 교육적에서 관련 수업. 아니, 이건 제가 그냥 아, 적어 보는 거고, 네네. 쌤이 뭐, 그, 아, 궁금하신 거나, 예, 선생님, 근데 저는 일단 소설 앞서서 그 지금 뭐냐, 요거 교육 본위론 수도계에서 상국의 특징까지 봤는데 음, 선생님 태권도를 전공하셨어요? 저, 태권도 네, 대학 때 취미 활동으로 네. 태권도를, 태권도부를 들어서 어, 시작했는데, 네. 교육도 하셨어요? 그게, 그게 좀 전문적으로 들어갔죠. 교대가 어, 너무 재미없으니까. 네, 예, 그리고 저기 굉장히 그 탁월한 네. 예, 교육적인 사부님을 만나가지고 아, 예, 제가 생각하는 교육 체험이 네, 예, 저기 장상우 선생이 이렇게 그리고 있는 네, 그 교육관하고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럼 선생님은 태권도를 통해서 그런 교육적인 체험을 경험하신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저는. 어, 그러니까 선생님께도 네, 네, 이제 각자에게 물을 수 있는 건 네, 장상호가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이 그 교육에 대한 교육에 대한 그림을 네, 교육관을 그 독자들이 비슷하게 그 비슷한 체험이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읽기 쉬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교육 체험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음, 장상호 책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체험에 기반이 없으니까. 음, 그래서 선생님께도, 어, 또 저한테도 계속 되물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음, 장상호가 얘기하는 이런 그 교육의 체험에, 체험과 유사한 체험을 나는 한 적이 있을까? 음, 예. 음. 그럼 선생님은 태권도를 먼저 좋아하신 게 먼저예요? 아니면은 태권도를 통해서 교육적인 체험을 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태권도를 교육적인 목적으로 보통 시작을 하진 않잖아요, 보통은. 저도 음, 음, 처음에는 음, 그냥 건강해지고 싶어서 음, 그걸 그러니까 처음에 그 순도 높은 교육 체험을 하기보다는 네, 일단은 세속계, 음, 세속계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음, 난 1등 하고 싶다. 난 엄마한테 음, 칭찬받고 싶다. 난 음, 태권도를 통해서 건강해지고 싶다. 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저기 대개는 입문을 하면서 이제 음, 중간에 이제 네, 수독의 성격이 강해지는 거죠. 아, 여기 뭔가가 음, 있구나. 근데 음, 여기서 이제 더 좀 발전하면, 더 진행하면, 아, 이 자체는 그, 어, 교육계를, 음, 교육이 정말 핵심이구나. 교육적 체험이 음, 핵심이구나. 음, 이렇게 단계적으로 옮아가는 걸 기능적 자율화라 그래요. 이게 음, 어디, 그, 교육본이론 그 글에 어디 나올 거예요. 교육적 자율화가. 음, 예. 그래서 그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마라톤이 처음에는, 네. 어, 처음에는 역사적으로 이걸로 시작했잖아요. 승전을 보고하기 위해서. 네. 그쵸, 그리스 병사가 음, 이겼는데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뭐 마라톤 코스 정도 해당되는 그 길을 갔다가 그 음, 거리를 뛰어가지고
우리가 음, 이겼습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음, 이겼습니다. 이제 그건 승전을 보고하기 위해서 달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대부분 마라톤에 뭐 건강을 목적으로 뭐 하여튼 뭐 저기 뭐 상을 따려고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금메달을 메달기 위해서 하여튼 이런 목적으로 하다가 점차 마라톤의 매료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음, 뭐 그 마라톤을 하면서 옆 사람들한테 같이 달리면서 숨 쉬는 것도 가르쳐 주고 뭐 음, 어쨌든 예, 이렇게 해서 저기 활동 자체가 이런 성격으로 진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 교육계를 발견한다는 게 이게 저기 그 인식에 있어서 교육계를 발견한다는 게 네. 이게 쉬운 과제가 아니에요. 예. 음, 그러니까 이거 그 이 세상에 이런 교육계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장상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음, 예. 물론 교육을 체험한 사람은 많죠. 음, 공자도 교육을 체험하신 분이고 다 그런 걸 하신 분이지만 제 태권도 사부님도 음, 뭐 그 도장의 그 분위기라는 게 그 음, 근스승도 뭐 저기 또 근제자도 많고 음, 교육적인 그런 교육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음, 그렇지만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제 음, 사부님은 일기 교육학의 수준에서 이런 음, 수준에서 교육이라는 게 뭐 저기 대단히 어 뭐 이런 면에서 좋고 뭐 이런 면에서 좋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어, 음, 세속계 본위로 말을 하실 때는 음, 그러니까 이 기능적 자유라에 의해서 교육을 체험하고 체험한다는 거죠. 근데 음, 저도 사실 제가 체험한 게 그 너무 너무 이질적인 거라 많이 그 헤맸죠. 저기 음, 그걸 학교에다가 어떻게 적용할 수도 없고 네. 국어 수업 그러니까 학교 교과 수업하고 제 태권도 수업은 너무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음, 태권도를 제가 그 상구하고 하와할 때 그 체험은 너무 좋은데 네. 학교 교과 수업을 하자면 제가 교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 보면 너무 딱딱하게 가르치거든. 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너무 괴리가 커가지고 네. 이제 교육학에 대해서 근원적인 저기 질문을 추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제가 좀 그 머리 돌아가는 게 어, 저기 그냥 활동만 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네. 계속해서 그 인식에 있어서 인식을 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음, 뭐 장상우를 음,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었죠. 아, 예. 그래서 저는, 네. 음, 선생님께서 음, 어 저는 그게 있어요. 선생님께서 되도록 저랑 이거 할 때만이라도 네. 교육을 체험하셨으면 좋겠다. 음, 예. 음, 그래서 어 되도록이면 학교 학교랑 관련된 걸 싹 지우시는 게 좋아요. 예, 학교 교사, 그다음에 학생, 학교 제도, 교과서, 학교 수업, 이거 싹 치우는 게 좋아요. 이걸, 여기 이 속에는 이상하게, 이상하게 교육이 없어요. 음,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저도, 어, 미친 얘기 같이 생각도 되는데,
그래서 이걸 아예 학교랑 관련된 거랑 그 교육은 따로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장상호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 네. 구분하라는 거잖아요. 음, 네, 음. 근데 선생님 이것도 약간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네, 약간 소설에서 보면 2070년대 수석교사가 지금 현재 뭐 우리 학교에서 단서도 가르치고 그래서 뭐 실력이 뛰어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선생님 본인께서 뭐 대금도 자주 부시고 되게 막 전통 한복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 태권도도 되게 추구하시고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것이라서 약간 애국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것들이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지녀서 이렇게 좀 강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통적이어서 그냥 강조를 하시는 건지 궁금했었어요. 아, 그건 우연이에요. 아, 진짜요? 네, 우연이에요. 저는 음, 저기 음, 태권도 음, 사실 제가 만난 태권도 사부님이 음. 처음에는 제가 얼마나 한 분인 줄 몰랐어요. 네, 근데 하면 할수록 아,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전 세계에서 탑 중에 탑이구나. 네, 그걸 이제 그걸 경험하면서 어 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왕이면 탑한테 배워야 되겠다. 음, 그 분야에서 탑일 뿐만 아니라 수도계에서 탑일 뿐만 아니라 네, 수도계에서도 또 품위가 높고 교육계에서도 품위가 음,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찾다가 이제 제가 처음 경험한 태권도 교육을 통해 가지고 네, 어, 악기를 하나 배우고 싶긴 했어요, 제가. 악기를 음, 제가 음악에 대한 좀 그런 게 좀 그 추구가 약간은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단소를 처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생을 잘못 만났어요. 처음 만난 단소 선생은. 예. 음, 이 사람은 결국은 이 돈을 밝히더라고. 음, 예, 돈을 밝혔어요. 근데 실력도 약간은 의심은 됐고 좀 제가 실력이 음, 올라가니까. 근데 제 음, 사부님은 정말 이게 제가 사부님한테 돈을 들이지 않고 네, 레슨비 없이 제가 수업을 했는데, 음, 예, 정말 여기에 아주 가까우신 분이에요. 음, 여기 이 세계에 아주 가까우신 분이에요. 음, 예. 그래서 그 기준이 생기니까 네, 다른 선생을 찾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네, 국악원에 가서 이제 선생을 이제 고르기 시작했죠. 이 음, 선생한테 배워보고 저 선생한테 배워보다가 어 굉장한 예,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 뭐 탑급 연주자일 뿐만 아니라 네, 분이 대단히 또 교육의 그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음, 선생님이 이 네, 레슨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네, 이 레슨이 물론 다 교육은 아닌데 네, 교육적인 체험에 상당히 저기 가깝다고 생각해요. 음, 네, 좀 실력 있는 분한테. 음, 이 레슨은 1대1이잖아요. 네, 거의 1대1이에요, 1대1. 1대 뭐, 1대 3 정도? 하여튼, 음, 거의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주기 때문에, 네, 그, 지금도 선생님하고 저는 1대1이기 때문에 네, 되게, 뭐, 선생님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죠. 뭐든지 네, 물어볼 수 있고, 음, 또 되도록이면 저는 선생님의 품위에 대해서, 현품에 대해서 어, 어떻게 좀 더, 저기, 그, 좀 더, 좀 쉽게, 선생님 좀, 음, 눈높이에 맞게 음,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니까,
좀 교육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제가 체험한 레슨은 어, 태권도 교육의 그런 교육 체험하고 음, 흡사했어요. 음, 흡사했어요. 그러고 대신, 이제 예. 음, 그러고 이제 세 번째 경험한 게 이제 교육학 교육. 음, 예, 장상호 선생님하고 만나서 질문 공탁했던 거. 음, 이게 제가 체험한 좀 아주 특징이 있는 음, 교육 체험이었어요. 음, 예, 그게 좀 다르지 않을까. 이 다른 음, 교대 4대 출신 선생님들하고 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 접근하는데 체험의 기반이 음, 다르잖아요. 음, 체험의 기반이 다르니까 음, 다들 대부분은 다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학교에서 하는 게 교육이지. 맨날 그래서 학교 교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음, 학교 교육이란 말은 이게 저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학교 체험이 학교에서의 체험이지 뭐 학교 교육이라고 말 붙여봐야 아무런 그 교육에 실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헛개비죠, 헛개비. 그 음, 의미는. 음, 그래서 선생님께서 교육관을 교육관을 개선하는 방법이 네, 이게 교육관 개선의 방법이 이게 한 가지가 상상력이 될 수 있어요. 음, 예, 이건 나름대로 선생님께서 이론을 구성하셔야 돼요. 음, 예, 그냥 정말 상상력이에요. 예.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선생님 선생님이 선생님 내에서 어, 교육 체험을 네, 교육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음, 교육 체험을 하시고 이걸 어, 어떻게 하면 심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건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잡는 방법은 두 가지를 잡는 방법은 지금 저랑 저기 교육학을 소재로 어, 상고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선생님께서도 하어를 하시면 이 두 음, 가지를 동시에 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음, 예.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기꺼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재밌는 건 음, 저도 쌤한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걸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하어를 하면서. 음, 그러니까 이 자체로 대단히 저로서도 흥미로운 거예요. 선생님, 이 수업, 이거로 인해 가지고, 제가 궁리를 하고, 일주일 내내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시간은 궁리를 하고 있어요. 음, 어떻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영화를 보다가도, 아, 저거 직접 장문인데, 예, 음, 저건 진짜 장문 수업인데, 음, 이 장문 수업이 과연 교육적인 수업이라고 평가할 만한가? 음, 예, 그리고 저걸, 저건 영국에서의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 국어 수업에서 어떻게 저걸 좀 응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궁리를 해보는 거죠. 음, 네. 음. 일단 그 주인공 어린애 이제 막 두 번, 세 번 저기 네, 다시 쓰라고 자기 책상에 음, 앉으면 그 책상에 음, 올려진
책 한 권 있어요. 네. 그 책이 무슨 책일 것 같아요? 뭐 성경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뭘까? 성경일 잠시만요. 수도 있죠. 네. 성경일 수도 있는데, 어, 제 짐작은 저기 사전일 수도 있어요. 아, 예, 그 당시에 사전이, 그런 좋은 사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음, 예. 아무튼 이건 뭐, 저기, 짐작이니까, 어, 네. 뭐든 얘기할 수 있죠, 뭐. 음, 예. 그런 식으로, 음, 영국 애들이 학교에서 장문 체험을 그렇게 한다. 음. 예. 너무 불친절한 교육 아닌가 했어요. 너무 아이가 글짓기에 애정을 가질 수 없게 만들지 않나 싶었어요. 뭐, 마지막에 구겨버리잖아요. 자기 작품을. 나름 뭐 연습이긴 하지만 작품인데. 네. 그래서 상당히 친절하지 못하지 않았나 싶었더라고요. 뭐 그걸 통해 교육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음. 일단은 동기를 너무 꺾어버리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렇다고 뭐, 응. 저 똑같이 이렇게 수업을 한 1년을 해봤어요. 아, 이제 그냥 뭐 다시 써 이런 식으로요? 네. 이 영상을 이제 음, 아이들한테 학기 초에 음, 보여주고, 어, 애들한테 그런 믿음을 줬어요. 이렇게 하면 음. 저기 글을 잘 쓰게 된다. 그냥 다시 쓰면은요? 우리 한번 해보자. 음, 그렇게 음, 해서 애들하고 1년을 그렇게 했는데, 음, 어, 비슷하게 했어요. 음, 비슷하게 일주일에, 어, 매일 저기 구구 시간이 있는데, 어, 네.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음, 쓰고 나면, 그러니까 많은 양을 쓰게 하진 않고, 네, 어, 저기, 점차점차 양을 늘려가긴 하는데, 네. 뭐, A4 용지 반 정도 쓰고, 또 음, 퇴고하고, 음. 그 다음에, 어, 찢어버리고 나가게끔. 아, 진짜요? 예, 예, 찢어버리게끔. 아, 똑같이 했어요. 근데 애들이, 아, 이게 반복되면 애들이 네. 굉장히 그 쾌감을 느껴요. 아, 약간 솔깃하기도 해요. 이게 저기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그 빨간 줄도 이렇게 그어주고, 저기 뭐 이렇게 저기 좀 관심을 보이는 응, 그런 응. 정도도 하지도 않았어요. 어머, 1년 어머. 내내. 네, 사실, 어, 일단 애가 음, 가져오면 저기 무조건 처음 종이는 버리게끔 했어요. 음, 자, 찢어. 다시 써. 음, 예. 그러니까, 어, 그 시간에 두 번은 찍게끔 만들었어요. 다 완성된 그 자체를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딴 데 그- 옮겨 쓴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걸 네, 다시 돌려주면, 네, 아이가 그걸 보고 쓰면서 조금 고치잖아요. 그죠? 네, 또 게으른 녀석들은 그대로 보고 써낼 거예요. 네, 그리고 담임이 이거 잘 확인도 안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네. 아예 저기 딴짓하다가 그냥 다시 써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냥 음, 다시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쓰라고 음, 다시 돌려줬는데 네,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다른 애들 뭐 두 번째, 세 번째 낼 때 그때 나와가지고 쌤 또 썼는데요 하고 그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애들이 쓰면 무조건 찢으라고 했어요. 찢어. 음, 그리고 새 종이 주면서 음, 음, 다시 써라.
음, 양을 좀 더 늘려라. 음, 너는 양을 줄여라. 뭐 그 정도만. 음, 아, 음,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하니까 네, 이제 중요한 활동은 태고예요. 음, 바지 쓴다는 거. 근데 두 번째 쓸 음, 때는 아무래도 더 빨리 쓰죠, 애들이. 그쵸? 더 빨리 써요. 머릿속에 음, 한번 저기 그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음, 그 처음 쓸 때 나름 끙끙거리고 쓰거든요. 네, 그 완전히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 애들한테 일단 써보면 잘했어. 한번 빵긋 웃어주고 음, 그리고 애들은 이제 공식대로 찢어서 제 앞에 저기 그 종이함 버리는 데다가 신나게 이렇게 내던지고 음, 화끈하게 그 저기 던지면서 되게 좋아해요. 계속 그게 이루어지면 되게 좋아해요. 버리는 음, 재미가 있어요. 어. 음, 태고라는 활동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 영상에서도 아예 버리잖아요. 네,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 그냥 버림이라고 하죠. 어. 음, 근데 이게 이 두 가지 활동이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음, 이것만으로도 이것만으로도 네, 그 글짓기 수준이 음, 아, 그냥 꽁충꽁충 올라요. 음, 이것만으로도. 음, 그러니까 뭐 따로 특별히 뭐 빨간 펜으로 써주고 뭐 담임이 나름대로 저기 이런 부분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아도 네, 이렇게만 해도 음, 애들 글이 엄청 늘어요. 어, 엄청 늘어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도 있어요. 찢는 거에, 버리는 거에서 버리는 거. 있어요. 버리는 게 좋아요. 예. 그게 약간 아이들의 쾌락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걸까요? 찢어서 버려버린다는 게. 더 중요한 음,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음. 그래서 나중에는 네, 아이들이 이 체험을 하면, 이 체험을 계속하면 나중에는 1학기 말쯤에는, 네, 1학기 말쯤 되면 저기 감각이 좋은 아이들은 이 의미를 알아요. 왜 음, 버리는지 알겠냐? 알아요. 그리고 음, 이런 영국식 이런 작문 수업이 훨씬 훌륭하다는 걸 아이들이 알아요. 음, 예. 경험을 해봤으니까. 예. 음, 이게, 이게 수업이라는 게, 이 수업이라는 게, 이 한 시간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판별하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음 수업에, 이제 어제 쓴 거랑은, 어,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걸 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 새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거 버리는 거랑 버리지 않는 건 새로 시작하는 다음 수업에 있어서 차이가 꽤 커요. 음, 예. 버린 아이들은, 네, 버린 아이들은 과감하게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네, 예. 근데 버리지 않은 아이들 있잖아요. 네, 버리지 않으면 여기에 매여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것도 음, 있어요. 그리고 버린다는 건 그것도 일종의 이것도 저번에 제가 저번 주에 얘기 드렸다시피 그 품위가 이렇게 개선하는 건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있어야 된다 있잖아요. 네, 버리는 게 있어야지
음, 새로운 게 이렇게 새로운 지식들이 들어와서 구성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와 똑같은 저기 그 맥락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렇게 버리면서 새로운 주제로 새로운 주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음, 이거 버리지 않으면 맨 그 주제에 매달려 가지고 음, 글이 이렇게 뭐 좀 나아지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글을 쓰다가 막히잖아요. 네. 글을 쓰다가 막히면 쉬는 게 좋죠. 음, 쉬는 게 좋죠. 이게 재밌는 저기 오락이 있어야 오락거리를 준비해 놓고 있다가 또 쉬는 게 좋죠. 음, 그렇게 비워야지 또 저기 시간이 지나서 새로 글을 갖다가 도전할 수 있거든요. 음, 예. 그래서 대단히 뭐 중요한 그 장면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실제 음, 영국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어떻게 이걸 딱 그 포착했다는 게 네. 대단히 영화에서는 음, 의미심장하고 어쨌든 큰아이는 훌륭한 작가가 되고 둘째도 사고를 치지만 신문 기자가 되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글로써 교육을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음, 이 과정이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이 저희 주인공이 음, 아버지가 했던 이 수업을 음, 교육적인 수업이라고 회고하지 않을까. 음, 음, 그렇게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음, 지금과 같은 국어 수업하고 네. 이렇게 저기 작문 수업을 그냥 저도 뭐 퉁명스럽게 해봤는데 네. 정말 저기 그 좋아하는 아이들은 네. 정말 이 자체로 그 저기 일주일에 2번 쓰는 걸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도전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갈 때는 음, 항상 제가 그때 저기 쉬는 시간하고 연결해가지고 나가서 놀라고 했거든요. 네. 운동장에 나가서. 네. 무지 좋아했어요. 아, 예. 음, 교실 뭐 뒤에다가 이렇게 저기 놀이 공간 마련해가지고 네. 쓰면 뒤에서 저기 놀아라. 뭐 음, 그게 쿵쾅거리지 말고 음, 뭐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놀아라 음, 그러면 애들 좋아하죠. 음. 예. 예. 저는 또 소설 읽어보니까 그 작은 따옴표 교육과 아무런 따옴표가 없는 교육이 있었잖아요. 네. 그 작은 따옴표를 위한 교사는 AI 교사가 맡아서 하고, 네. 이제 아무런 따옴표가 없는 교육은 이제 인간 교사가 해야 한다. 약간 요렇게 해서 읽었는데, 네. 그럼 이제 AI 교사는 뭐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뭐 교과 지식, 뭐 과학, 뭐 산과 염계, 성질 이런 거를 가르치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교사겠죠? 그렇죠. 지금 음, 요새 저기 그 뭐냐 저기 미국에서 무슨 네, 그 회사에서 저기 글짓기 할 수 있는 네. 그게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AI인데요? 출시되고 나니까 AI가 출시되고 나서 음, 그걸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데 네, 글짓기가 거의 음, 뭐 저기 이건 그 저기 명문대학에서도 네. AI 학점 정도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오,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음, 그러는데
저는 그 그런 것도 시기가 한번 약간, 예상해 음, 봤어요. 네, 교육이라는 게 이게 AI가 이게 쫓아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니겠다. 음, 그만큼 인간성에 있어서, 인간의 가능성에 있어서 아주 저기 깊은 영역이라고 일단 가정해 봤어요. 음, 예. 음, 음, 그러니까 교육학을 통해서 이걸 이제 증명을 해야죠. 증명을 해야 음, 되는데 일단은 뭐 제 가설은 어, 인간의 가장 깊은 그런 그 심성, 가능성을 음, 터치하고 있는 영역이 교육이 아닐까. 음, 근데 AI들이 그 저기 인간을 모방하는 속도는 훨씬 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AI한테 그 인간의 그 품위 음, 수준까지 차별화시켜가지고, 한 뭐, 저기, 100등분? 음, 100등분 정도로 품위를 시켜서, 접근한다, 그러면, 어, 그렇게 해서 하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어, 가능하겠죠. 걔네들도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인간은 100등분 이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 음, 섬세한 건. 그러니까 네네,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음, 어, 음, 예, 그런 가설을 해봤어요. 음. 그래서 2070년 학교가 되게 막 국가가 운영하지 않는 뭐 교육부도 없고 교육청도 없고 이제 시민단체들 위주로 학부모들 위주로 굉장히 막 개인화되고 개별화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 예, 이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음. 없을 거예요. 가능성은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되게 학교별로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막, 굉장하겠죠. 예, 막 빈부격차랑 차별화돼 있고 너무 굉장하겠죠.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 근데, 음, 음, 그만큼 교육학이 발전을 음, 해야지, 네, 교육학이 장상 후에 교육본 이론이 더 발전을 하고 저변 확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네, 어, 이 학교가 다가 아니구나. 음, 아, 수준 높은 음, 사람들끼리 연대해서 우리끼리 음, 저기, 대안학교를 하자. 어, 음, 뭐, 우리끼리 뭐 음. 장문하고, 근데 또,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는 학교 있잖아요. 그죠? 대안학교 중에. 그렇죠. 근데 음, 음, 음. 뭐, 그런 대안학교가 네. 뭐 특색이 없으면, 음,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으면, 음, 뭐, 그렇죠. 예. 음, 그만큼, 저기, 교육본위의 이런 입장이 되게 학교 제도가 주는 언어와는 차별화되기 때문에 음, 지금으로서는 뭐, 어쨌든 음, 교육학, 교육학 교육을, 어, 좀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음, 좀 상황이 힘들죠. 어, 음,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방법으로 교육학도 잡고 교육적인 수업으로, 음,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음, 좀 교사들한테 맞춤식으로 어떻게 음, 해볼까 궁리를 해보는데, 음, 예, 음. 그래서 막, 되게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미래의 학교는 이런 모습이고, 뭐 학교 운영비도 막 이렇게 돼 있고, 너무 재밌었는데 중간에 이제 교장 역할을 하는 교사가 필요하다. 네. 수석 교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진화되고 선진화돼 있어도 어떻게든 우두머리는 필요한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필요한 것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교장 역할을 하는 교사?
그냥 결국에는 교장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들 그 행정적인 역할을 음, 음, 행정적인 역할을 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조직이 있는 음, 이상. 음, 근데 그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음, 교육, 교육 본위에 그런 음, 마인드가 없으면, 음, 음, 교육 본위에 마인드가 없으면 지금, 지금 학교 꼴 나는 거예요. 그쵸. 그냥 예.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회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교육 본위에 그런 그 교육을 갖다가 이렇게 그 중심으로 잡고, 근데 음, 행정이라는 건 사실 네, 저기 중요한 게 결국은 돈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돈 문제는 AI가 다 음, 앞으로 행정실은 과연 음, 저기 있을 필요가 있나? 다 AI들이 돈 계산 다 하고 음, 그 AI들이 훨씬 빠르게 하는데 지금 행정실에 막 3명, 4명 직원들이 있는데 음, AI 한 대면 끝나는 거죠. 예. 그럴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런 걸 한번 예상해 봐가지고 음, 근데 뭐 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본위의 마인드라는 게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를 일단 기본으로 갖춰준 사람들이 이제 집단을 구성을 하고 교육을 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지금 모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그 저기 수도계에서도 음, 그 최상위 네, 그 랭커들이 있잖아요. 네, 그 탑들은 네, 되게 그 교육을 가정해 볼 수 있어요. 노벨상, 노벨 수상자들, 그 다 교육을 체험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음, 예. 장상호가 저기, 스탠퍼드 대학의 그 분위기를 얘기하는 게, 네, 좀 믿기 어려운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의식을 많이 했는데, 네, 정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기, 스탠퍼드 대학에서 그 교정에서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 근데 둘이는, 어, 물리학, 물리학 전공을 하는 물리학 전공의 박사예요. 네, 박사 과정에 물리학을 전공하는 사람하고 또 음, 한 사람은 저기 생물학 전공하는 교수가 만나서 네, 박사 과정 학생하고 생물학 교수가 서로 교정에 그냥 길 한무퉁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예. 그게 스탠퍼드래요. 음, 그러니까 너나 없이 저기 누구든지 그냥 걸어가다가 너 저기 또 당신 무슨 과예요? 아, 수학과예요? 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음, 바로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음, 그런 체제라는 거예요. 음, 아, 그래서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학생과 교수 간에 그런 격이 없고 음, 서로가 저기 원할 때 서로가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 서로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음, 그 코스웍에 뭐 석사 과정이든 박사 과정이든 코스웍에 그 무감독 시험이 있대요. 아, 무감독 시험이. 네, 그래서 시험 문제지 주고 너 어디 가서든 저기 이거 저기 써오면 된다. 풀어와라. 음,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음, 베껴오거나 저기 더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서 저기 베껴줬거나. 음, 근데 스탠포드 학생들이
대부분은 혼자 끙끙거리고 음, 혼자서 해결하고 낸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교수들이 그걸 저기 믿어줘요. 인정을 하고. 이게 그 하여튼 장상호가 그래서 이 양반이 참 자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음, 우리나라 대학이나 그러니까 노벨 수상자가 많은 그런 학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그 대학일수록 교육이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음,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것도 교육학의 교육본위의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세상에 그 교육본위의 관점을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린 사람이 장상호가 처음이니까 이게 놀라운 음. 거예요. 그럼 스탠포드 그 사람들은 교육본의 관점이 너무 자연스럽게 체화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네요. 따로 막 그, 배우지 않았어도. 그렇죠. 음, 그렇죠. 제 나랑, 사부님이, 응, 응, 응. 저기 외국의 네, 세미나에 저기 나가는 외국 네, 세미나에 이제 참여하면서 거기서 페이도 많이 받고 거의 뭐 최고의 저기 전 세계 무술인들이 원하는 음, 최고의 사부님이거든요. 네, 근데 외국엔 좋은 나라일수록 나가면 그렇게 저기 어린 수련생들이나 나이 든 수련생들이 네. 그렇게 논한 없이 그냥 태권도가 뭐가 좋아요? 뭐 이 동작의 의미는 뭐예요? 그렇게, 음, 그렇게 자주 물어본대요. 그런 음,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사부님께서는. 음, 걔네들은 뭐 교육학만 없다 뿐이지 음, 뭐 생활 속에서 교육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음, 예, 그렇게 해서 세계 탑의 그런 뭐 선수라든지 학자라든지 그게 음, 나올 수 있는 거고 음, 우리는 너무 일단 학교 안에 있는 건 학교를 통해서 체험되는 건 일단은 세계 탑이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학교에서요? 예, 어, 우리나라 세계탑. 없어요. 수학이요? 없어요. 수학도 저기 음, 제 허준이 교수가 네, 사실 우리나라 고등학교도 자퇴한 사람이고 네, 서울대에서도 저기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외국에 나가서 결국은 저기 교육을 교육을 흠씬 그냥 저기 체험하면서 그렇게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거 받았잖아요. 음, 그럼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그냥 저기 빛을 못 보는 거죠. 음, 네. 그만큼 그게 다른데 우리나라 탑이 몇 개 있어요. 바둑, 어, 그다음에 골프, 음, 그다음에 손흥민 축구 음, 몇 가지가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네,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학교 체험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봐도 우리나라 학교에서 저기 해주지 못하거든요. 음, 골프도 그렇죠. 손흥민도 저기 아버지한테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레슨 받다가 고등학교 때 독일로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음, 싹을 그냥 다 짓밟아 버리니까. 음, 예. 음. 이거 좀 학문 수업 이게
학문 수업이나 교육적인 수업에 직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제가 경험했던 태권도, 단소, 질문공탁 다 공통점을 제가 매뉴얼로 하나 적어봤는데, 음, 음, 이제 그걸 이제 그 국어사전 활용 수업하고도 좀 관련시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음, 처음에 아이들한테 이런 기회를, 음, 학생들한테 이걸 그 먼저 가지는 거예요. 음, 현품을 노출시키도록. 네. 예. 근데 그, 이게 대단히 좀 어려워요. 아이들은 현품을 노출하는 걸 꺼리거든요, 학교에서. 음, 예. 쌤, 저 이거 모르겠는데요? 그쵸. 넌 이것도 몰라? 부끄럽죠. 아니면 다른 애들이, 아, 쟤는 저것도 모른대. 이걸 대단히 꺼리는 데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데 이거 자체는 그 교육의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예. 교육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품을 노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다음에 교사가, 교사가 학생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예. 그게 대단히 어려운 건데, 학생들은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이 질문한 게 이제 교사한테는 일종의 찬스인데, 음, 여기에 대해서, 어, 교육적인 교섭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핵심이에요. 음, 예.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주면서, 어느 정도 해결시켜주면서,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지금 학교가 1번도 이것도 좀 어려운 환경이고, 네. 또 학생 개개인마다 교사 한 명이 이렇게 교섭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네. 예. 음,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이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음, 이걸 방해하는 환경이 뭔가. 이걸 그, 이걸 알고 어느 정도 제거하느냐. 음, 어, 이 문제가 교사의 어떤 그 교사의 고난이라고 할까? 교사가 해야 음, 할 어, 중요한 음, 환경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늘상 뭐 권위적으로 학생들을 대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걸 일단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음, 네.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이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음, 네. 근데 교사가 그 너무 이걸 자유롭게 허용하다가는 오히려
학생들, 대먹지 않은 학생들한테 네. 오히려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아무래도. 네. 요즘 애들. 요즘 애들뿐만 음, 아니라 학부모도 음, 이런 교사를, 어, 이런 교사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몇몇 소수는. 음, 우리 아이가 너무, 그러니까 아이가 잘하면 몰라도 우리 아이가 음, 집에 와서, 아, 엄마, 선생님 계속 뭐 저기 글 쓰는데, 아, 너무 힘들어. 음, 계속 이렇게 불만이 노출되고, 자기 아이가 불이익을 당한다 싶으면 음, 이제 저기 담임을 어떻게 좀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 뭐 100% 음, 일방적으로 잘 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둘 다 이건 음, 일종의 다 그 타협점이 있어야 돼요. 그 음, 타협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태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양태. 음, 그러니까 양상이라는 말하고 양태란 말하고 구분이 되는데 양상은 다른 저기 환경 없이 교육 그 자체, 교육의 내재율 그 자체를 양상이라 그래요. 네. 근데 교육의 내재율 그 자체만으로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고 환경하고 만나야 되거든요. 네. 예. 그걸 교육의 양태라 그래요. 음, 네. 어느 정도 타입하면서 서로 음, 0대 100이 아니라 음, 뭐 80대 20, 30대 음, 70 음, 그렇게 상황마다 그 수치도 변하는 거고 그런 운영의 묘가 있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어 교육학만 저기 잘한다고 해서 이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든 거예요. 그쵸. 네. 이 기술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음, 예. 제가 이런 면에서 좀 큰 실수를 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올해. 음, 어, 그래서, 교육적인 교서, 이것, 이것, 이건 대단히 또 교육학의, 교육본이론 입장에서는 대단히 또, 교육관이 올라가면서 복잡해질 수 있고, 다양해지고, 또 섬세해지는 면이 있어요. 음,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가 이건 얘기할 때 학생 개인에 대해서 뭐 이 정도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정말 어, 그 상황만큼은 그 순간만큼은 헌신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음, 근데 이 항상 교사한테 따라다니는 이 헌신과 사랑, 뭐 또 보람, 이 가치의 정체가 실은 교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음, 음, 우리 스승에 대한 뭐 그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걸 늘 들먹이는데 이게 구체적인 그 체험과 언어가 어, 교육이 될 수 있는데 교육학이 미비한 관계로 여기에 대해서 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그 참 신비로운 영역이에요. 아까 음, 그 영화에서도 영화에서도 아이는 막 짜증을 부리면서 그렇게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교육적인 교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이가 뭐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퇴고하면서 아, 정말 좋은 걸 썼다. 그러면서 이렇게 미소가 번지는 얼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내가 정말 좋은 체험했다. 아, 내가 뭔가 한 단계 글짓기가 이전하고는 다르게 업그레이드 됐다. 근데 아버지가 그걸 찢어버리라고 해서 찢어버리는 게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버리고 가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어, 이 부분은 하여튼 상당히 좀 교사 개인마다 제각각 다른 특별한 그런 체험과 노하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음, 근데 교육직교섭의 어쨌든 핵심은, 핵심은, 음, 교육의 내재율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음, 교육의 내재율이. 얘만, 얘만 잘 살리면, 얘만 그 지니고 적절하게 살릴 수 있다면, 살릴 수 있다면 교육적인 교사로서 어, 계속 이걸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음, 그러니까 교육학이 교육에 주는 그런 저기 적용력이라고 할까. 어, 교육학이 교육에 줄 수 있는 기능이 이게 될 수 있죠. 어, 음, 이걸 믿고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걸 믿고 내가 적절하게 그래도 힘들더라도 좀 살려보자. 음. 적어도 아이들 가르치는 상황에서는 어, 세속계를 목적으로 하지 말자. 돈 음, 때문에 가르친다. 뭐 방학이 있어서 가르친다. 그게 아니라 이쪽을 넘어서 이쪽까지 여기까지 안착할 수 있다 그러면 음, 좋죠. 어, 음, 예. 근데 교육을 한번 선생님께서 체험을 해보신다 그러면 어, 그걸 맛을 본다 그러면 그걸 안 할 수가 없죠. 음. 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이제 교육 소설, 네. 음, 앞으로 하지 마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러니까 소설에서도 초기 교사들이 막 처음에 힘들어 하다가 나중에는 뭐 시간 가는지 모른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손님 쓰신 거에서. 예, 교육의 내재적 가치가 그거죠. 음, 예. 근데 교육의 가치는 내재적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외재적 가치가 있어요. 음, 교육을 잘하면 학부모들이 담임을 응원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음료수도 주시고 음, 선물도 주시고 교육의 가치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특히 외재적 가치는. 음, 근데 이 외재적 가치를 위해서 내재적 가치를 희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쫓을 수 있다 그러면 외재적 가치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쵸. 예. 예, 제 사부님의 삶이 그랬어요. 예. 음. 선생님, 저 지금 운동 갈 시간이 거의 다 아, 돼가지고, 예. 그래요, 선생님. 쌤, 뭐, 제가 또 뭐 보내드릴 음, 그럴 자료가 있으면, 네, 예, 뭐 언제든지 요청하시고요. 네. 저기 뭐, 그, 자꾸 이렇게 좀 궁리를 해보세요. 결국은
선생님이 하나 전화 이거거든요. 네, 예, 이거 하는 게 장땡이지, 뭐, 교육학은 일단 부차적인 문제니까 자꾸 이걸 좀 궁리해 보세요, 선생님. 네. 예,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예, 선생님 다음 주에 개학 네, 전이네. 네, 맞아요. 예, 그래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